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설명서 사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문헌정박에서 항상 얘기할 때는 그 중심에 도서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러고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자기의 그 바운더리가 되어버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좀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좀 혹사를 당하고 막 힘들어지면 갇혀서 그 갇힌 우리 문을 열어줘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 자기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전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는 더 나아가서 문헌정박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개되어지고 있죠. 저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왜 벗어나려고 하지? 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서관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즉 도서관과 도서관 밖의 세상이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쳐다보면 도서관으로서는 상당히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그 용어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세기, 21세기 들면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재등장하면서 우리는 이미 도서관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내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도서관 중심으로 모든 게 전개되어지고, 사서는 거기에 부속 기능으로뿐이 이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맥락에서 문해력도 똑같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해력이라는 것이 곧 도서관의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문해력이라는 것이 곧 사서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숙명, 사명, 해야 할 일, 기능, 전문성 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사서가 갖고 있는 문해력이라는 전문성이 도서관 안에서만 작동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직접 문해력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문해력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벽을 조금 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문해력을 도서관 중심의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사서가 위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를 도서관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사서라는 존재가 창조해낸 공간이 도서관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사, 도서와 도서관에 가는 역사를 배울 때 항상 가진 불만 또는 의아심이 그겁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는 것이, 인간이 기록을 발명하고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서라고 정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는 의심인 것이죠. 그럼 누가 도서관을 만들었지?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도서관을 만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과거의 권력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권위, 힘을 자랑하기 위한 그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으로 표현되어져서 그걸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다면 도서관의 발전 과정에 도서관은 여러 개가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그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대변하면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공간에 도서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물론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서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고라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도서관은 그런 축적, 보존, 획득에 대한 그런 권위와 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활용에 대한 얘기가 전제될 것이고, 그 활용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서이지 않을까? 다만 그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그런 인력들이 방대해지고 인력 간의 서로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일어나면서 역할 분담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서라는 직업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서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사서가 아니라 사서라는 어떻게 보면 콜링, 주어진 어떤 사명감이 무엇이 했을 때는 그 도서관을 만든 사람조차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사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서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도서관의 역할이 곧 문해력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 쪽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할 때는 과거를 뒤지고 그 과거 속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미래인 것이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것은 과거일 뿐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도서관이 추구하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모습이라면, 이 과거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활용을 넘어서서 이것이 활용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위한 어떤 방향타를 잡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는 얘기들, 참조가 되는 얘기들, 레퍼런스겠죠. 그 리퍼링 해주는 기능으로서의 도서관을 얘기한다면, 그 리퍼링의 기본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도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 보는 도구를 만나면 이게 뭐지? 용도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모르고 얼마만한 가능성, 얼마만한 그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더더욱 힘들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 도구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하고 익혀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도구의 기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도구적 가치를 갖는 곳이라면, 결국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리터러시, 문해력, 하나하나 배워가는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의 도서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그런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좀 더 확장해서, 도서관이 가진 것은 과거일 뿐이니까 우리가 그 익숙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 세대마다 축적되어진 결과로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도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폐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학을 담고 있는, 도서관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도서관을 생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결국 사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감, 사사의 역할, 그 사사가 만들어낸 도서관의 기능, 도구적 기능, 결국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가 이미 리터러시, 문해력의 출발이고, 그 문해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축적되어진 공간이 도서관인 것이고, 도서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서관은 모든 것을 무작정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두고 의미 없는 것을 폐기하면서 무엇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퍼스, 자기의 중심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사서라면, 사서는 그럼 도서관 안에서만 존재할까에 대한 이제 반론. 사서가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굳이 사서가 도서관 안에 있을 이유는 없다가 되는 것이고, 그럼 도서관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다르게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즉 사서의 역할은 그런 도구를 잘 쓰게끔 만드는 사람, 그것도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직,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결국 문해력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화 시키고 놓고 보면, 아니, 다른 개념과 매칭시켜 놓고 보면 도서관을 문해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 문해력으로 표현되어지는 순간 도서관 또는 문해력은 도구적 가치를 갖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도구에 하나하나 익혀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라면 사서는 그런 도구를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스스로 깨우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런 도구를 지원해주는 얘기, 또는 그것의 퍼실리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사서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아니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름을 도서관이라 이름 짓고는 그런 문해력을 키워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태의 문해력도 분명히 사서는 제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더 넓게 얘기하면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면서, 기술적으로 해체되면서 모든 세상 공간 내에서 그런 문해력이 발동되어지는 작업은 사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사서만 유일하니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사서라는 시각에서 놓고 보면 사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문해력을 심어주는 사람, 문해력을 키워주는 사람, 그 중에 도구로서 도서관이라는 도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스스로 문해력을 키워가도록 해주는 퍼실리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면, 도서관을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모든 공간에 그런 기능과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다면 그게 곧 문해력의 출발이고 사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낼까에 대한 얘기. 문해력의 기본이, 문해력이라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로 보면 결국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숙지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응용하고, 그래서 그런 기본 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스트럭처를 설계하고 하나의 흐름을,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과정에 같은 구조의, 같은 흐름의, 같은 모양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익숙해져가는, 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를 하나 집어넣는 프로토타입,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사람.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런 프로토타입의 가장 근사한 부분이 어디니? 그럼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플랫폼이 일상화되어지는 과정에 놓고 그 플랫폼은 결국 이용자와 생산자 또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엮여서 서로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자기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잘 쓰는 단어,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서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아마 공대에 가보면 산업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공대에서 말하는 산업공학 역시 공학이라는 울타리와 생산이라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설계해내는, 디자인하는 사람들. 사서는 공학을 포함해 그 넓은 구역 안에서 그네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양, 그런 걸 할 수 있는 스킬을 심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문헌정박을 보면 인문학에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사회학에서 가르치기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자연과학에서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다르게 말하면 인문학적 소양도 엄청 다 갖고 있고, 사회과학적 소양도 갖고 있고, 공학적, 자연과학적 소양도 담고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사람들이 가장 그런 일들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그 기능들의 가장 원천이 되는 데이터,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접수하는 많은 정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가의 그 전 과정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시스템 내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스킬,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드릴, 연습을 시켜가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구나. 문서 관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문서 관리가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겠죠.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서를 생산해내는 작업에도 투입될 수 있는 거죠. 문서에 대한 이해,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이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작업. 그런 것들이 도서관 밖이라기보다 도서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이름을 달리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해력들에 대한 얘기이고, 그 문해력을 사서가 담당한다 라고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얘기이지 않을까? 결국 역사를 거슬러 놓고 보더라도 사서라는 존재가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를, 리터러시를 위해서 생산하고, 그 리터러시를 펼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축적되어진 공간이 그 커뮤니티의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상을 보여주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도서관이고, 결과론적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행위의 전반에 사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사서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리터러시를 심어주고,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메커니즘을, 퍼실리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사서에 대한 정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